처음엔 그냥 평범한 간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규칙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시진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권력 집중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국은 왜 다시 1인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답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선택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시작은 1953년입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태어납니다. 중국은 내전의 상처가 컸습니다. 혁명은 끝났지만 체제는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권력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혁명 원로로 알려졌습니다. 집안은 한때 당의 중심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특권과 위험을 같이 배웁니다. 하지만 권력은 변덕스럽습니다. 어제의 영웅도 오늘의 문제인물이 됩니다. 아버지는 숙청을 겪고 가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진핑도 그 파도를 탑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됩니다. 거리엔 구호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전이 무엇인지 너무 일찍 배웁니다. 10대 시진핑은 농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삽을 들고 일합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살아남는 법을 익힙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이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밖에서 싸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당을 미워하면 끝이지만 당을 이용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는 당 입당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배경 때문에 거절도 당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원이 되고 작은 조직의 책임도 맡습니다. 정치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1970년대 말 그는 칭화대에서 공부합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 비서 역할을 하며 권력의 언어를 익힙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가까이 봅니다. 덩샤오핑 시대가 열립니다. 경제는 시장을 받아들이고 정치는 단기주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열고 권력은 닫는 방식입니다. 시진핑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푸젠과 저장에서 행정을 배웁니다. 공장과 항만과 도시를 돌며 성장과 통제를 같이 고민합니다. 현장의 숫자를 몸으로 익힙니다. 그가 만든 이미지는 단순합니다. 조용하다, 검소하다, 부패와 거리가 있다. 이 이미지는 훗날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2007년 상하이로 갑니다. 도시는 스캔들로 흔들렸고 당은 진정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에 안정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2008년 부주석이 됩니다. 겉으로는 2인자지만 사실은 시험 기간입니다. 외교도 배우고 군도 접촉하며 각 조직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2012년 총서기가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당을 다시 강하게, 국가를 다시 크게, 그리고 자신을 핵심으로 이 방향이 공식이 됩니다. 그는 큰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이라는 구호, 사람들에게 내일이 좋아진다는 기대를 심습니다. 하지만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력은 손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핵심 자리엔 믿을 사람을 앉힙니다. 다음은 칼의 방향입니다. 이름은 반부패입니다. 표현은 호랑이와 팔이 큰 비리도 작은 비리도 다 잡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은 박수를 칩니다. 반부패는 두 얼굴입니다. 진짜 비리를 치기도 하지만 권력 경쟁의 정리에도 쓰입니다. 오래된 실세들이 쓰러지고 각 조직은 더 조용해집니다. 남는 것은 충성 경쟁입니다. 특히 공안과 정보 라인이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그 줄을 쥐면 정치는 단순해집니다. 불만은 빨리 보이고 싹은 더 빨리 잘립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규율도 있습니다. 당 규율기관이 힘을 얻습니다. 조사는 길어지고 해명은 어려워집니다. 간부들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의 통제입니다. 인터넷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언론은 더 한 방향이 됩니다. 비판은 소음으로 취급되고 소음은 곧 위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이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진핑 사상입니다. 당의 헌법에 들어가고 국가 헌법에도 들어갑니다. 이름이 이론이 되면 반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교육과 조직도 바뀝니다. 학교와 직장의 학습 시간이 늘어납니다. 구호는 단순하게 충성은 일상으로, 정치는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권력에 오래된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10년이면 바뀐다 그래서 실수가 나와도 교체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장치가 2018년에 흔들립니다. 임기 제한이 사라집니다. 규칙이 바뀌면 사람들의 계산도 바뀝니다. 다음 지도자 줄서기보다 현재 권력에 붙습니다. 그 순간부터 권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2022년 당대회는 그 흐름을 굳힙니다. 최고 지도부는 더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집단 지도라는 말은 약해지고 책임은 위로 모입니다. 2023년 그는 다시 국가주석이 됩니다. 표결은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이제 중국 정치는 교체의 리듬보다 연장의 리듬이 강해집니다. 시간이 그의 편이 됩니다.
그 사이 경제도 방향이 바뀝니다. 민간 기업이 커지면 당의 통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규제는 강해지고 공동 부유 같은 구호가 나옵니다. 성장은 통제와 교환됩니다. 교육과 게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청소년 시간도 제한합니다. 명분은 공정과 미래입니다. 동시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가는 어디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더 극단으로 갑니다. 봉쇄와 통제는 국가 능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비용도 커집니다. 2022년 말 정책이 급히 바뀌며 사람들은 피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축을 강화합니다. 안보입니다.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 내부 불만은 뒤로 밀립니다. 갈등은 단결의 이유가 됩니다. 정치는 전선처럼 바뀝니다. 홍콩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선거제도도 바뀝니다. 반대 세력은 줄어들고 참여율은 낮아집니다. 자유보다 안정이 앞서게 됩니다. 해외로도 손이 뻗습니다.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데려오려는 작전이 늘어납니다. 지지자들은 범죄인을 잡는다고 말하고 비판자들은 공포를 수출한다고 말합니다. 국경은 더 얇아집니다. 군은 마지막 열쇠입니다. 총을 쥔 조직이 흔들리면 정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군 내부도 반부패의 대상이 됩니다. 충성과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2024년 이후 군과 방산 분야의 조사도 이어집니다. 장비 조달 비리 의혹이 나오고 고위 인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겉으론 정화지만 속으론 경고가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묶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기술로 현실을 관리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가 줄어들었다. 국가가 빨라졌다. 혼란보다 안정이 낫다. 세계가 거칠수록 강한 중심이 필요하다.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판이 사라지면 실수도 커진다. 권력이 닫히면 불만은 안에서 곪는다. 공포는 조용히 번진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얻은 안정은 얼마의 자유와 맞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요? 답은 중국의 다음 10년에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당 안의 규칙을 바꾸며 권력을 한 곳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이제 그 힘의 대가가 드러나는 중입니다.